여러분, 역사를 보다 보면요.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상상도 못할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33척 대 12척.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건 전쟁이 아니라 그냥 뭐랄까 일방적인 학살이 되어야 정상인 숫자죠. 한쪽은 당시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함대였고 다른 한쪽은 모든 걸 잃고 남은 사실상 패전병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12척의 배가 133척의 대함대를 상대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기적의 비밀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이 기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 당시 조선 수군이 정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건 희망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명량해전. 딱 2달 전이었습니다. 칠천량이라는 바다에서 조선 수군의 모든 것, 진짜 자랑이었던 배 160여 척이 단 하루 만에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거북선도 다 불타고 수많은 병사들이 바다에 그대로. 그러니까 조선의 바다는 그냥 텅 비어버린 무방비 상태였던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다시 지휘봉을 잡은 이순신 장군한테 임금이 뭐라고 했겠어요. 수군 그냥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알았던 거죠. 바다를 내주는 순간 조선은 끝이라는 걸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 전설적인 한마디가 나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아니 도대체 뭘 믿고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는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요 정말 철저한 계산, 과학, 그리고 지형을 꿰뚫어보는 그런 통찰력이 만들어낸 완벽한 필승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비밀병기인데요. 바로 배입니다. 조선의 주력함, 판옥선. 얘는 바닥이 평평해요. 그래서 좁은 데서도 휙휙 아주 빠르게 방향을 틀 수가 있었어요. 게다가 재질부터가 달라요. 튼튼한 소나무로 만들었거든요. 반면에 일본 배, 세키분해는 가벼운 삼나무로 만들어서 속도는 빨랐지만 내구성은 약했죠. 그러니까 판옥선은 그냥 배가 아니라 그 자체로 바다 위에 떠다니는 하나의 거대한 요새였던 셈입니다. 전술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군은 배에 막 뛰어올라서 칼싸움하는 거, 이걸 등선 육박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완전 도사들이었어요. 근데 조선수군은 아예 접근을 못하게 했죠. 멀리서 강력한 대포로 그냥 배를 부숴버리는 당파 전술을 썼거든요. 이순신 장군의 생각은 딱 하나였던 거예요. 일본 애들이 제일 잘하는 싸움을 아예 못하게 만들자. 그리고 세 번째 비밀병기, 바로 싸움터 그 자체, 울돌목입니다. 와, 이곳은요, 물살이 어찌나 센지 바위가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고 해서 울명자를 써서 명량이라고도 불렸어요. 이순신 장군은 이 통제 불가능할 것 같은 거친 바다를 완벽하게 자기 편으로 만들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배와 지형이 있어도 병사들이 겁먹으면 끝이잖아요. 전투 전날 밤, 진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병사들을 모아놓고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외칩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건 그냥 명령이 아니었죠. 절망에 빠진 병사들의 마음에 마지막 불씨를 지피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울돌목에서 벌어졌던 8시간의 기적,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전 11시, 무려 133척의 일본 함대가 좁은 해협으로 쫙 깔려서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다른 11척의 조선배들이 겁에 질려서 뒤로 슬금슬금 물러서는 거예요. 그때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 단 한 척이 홀로 그 수많은 적진으로 돌진합니다. 그렇게 혼자서 1시간을 버텨내요. 그리고 마침내 오후 1시, 이순신이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이 옵니다. 조류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뀐 거예요. 갑작스러운 역류의 일본 함대는 그냥 서로 부딪히고 엉키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장군은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군 총공격하라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오후 3시 결정타를 날립니다.
일본군 총대장 구루시마의 목이 베어져 돛대 꼭대기에 높이 걸립니다. 자기들 총대장의 머리가 저렇게 걸린 걸 본 일본군의 사기는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자, 이걸 보세요. 조선 수군은 단 한 척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함선은 31척이 그대로 바다에 가라앉았어요. 133척 중에 31척이 격침되고 나머지는 거의 반버되어서 도망친 거죠. 이건 승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완벽한 기적이었습니다. 이 명량해전은 그냥 와, 우리가 이겼다 하고 끝나는 통쾌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 단 한 번의 전투가 임진왜란 전체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원래 일본군의 계획은 이거였어요. 서해를 따라서 물자를 쫙 보급하면서 수도인 한양으로 바로 쳐들어가는 거. 근데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일본 수군을 딱 막아서니까 이 보급로가 완전히 끊겨버린 겁니다. 보급이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해요? 일본군은 더 이상 북쪽으로 올라갈 힘을 잃어버렸고 결국 침략 계획 전체가 멈춰서게 된 거죠. 이 명량의 기적을 만든 이순신 장군은 안타깝게도 1년 뒤 노량해전에서 전사합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라는 마지막 유언에 남긴 채 정말 끝까지 나라를 지키셨죠. 지금까지도 전 세계 해군들이 그의 전술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이유. 그건 단순히 싸움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의지 그 자체의 상징이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이 명량의 기적을 만든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튼튼했던 판옥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거칠었던 울돌목의 바다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모든 것을 뛰어넘었던 한 인간의 위대한 의지였을까요? 아마 그 답은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